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과정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빈부의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발생함. 뭐라고요? 계급의 분화가 발생함. 이것이 핵심이죠?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임.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그 바탕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이거죠. 1번의 구석기 시대, 2번의 신석기 시대, 3번의 청동기 시대, 4번의 철기 시대. 정답은요, 청동기 시대죠. 1번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2번 봅니다. 기역에 들어갈 신라의 왕으로 오른 것입니다. 기역의 정책인데요. 국학 설립, 구조 오소경 체제 정비, 관료전 지급 및 노급 폐지. 자, 여기서 노급 폐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체제를 정비해야 했다. 이런 것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 중대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왕권이 전제화되어 있는 시기.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왕은 1번의 신문왕, 2번의 장수왕, 3번의 근초고왕, 4번의 광개토대왕. 정답은 1번의 신문왕이죠. 바로 삼국통일 이후에 왕권을 전제한 왕이죠. 우리 장수왕은 언제예요? 그렇죠. 고구려죠, 고구려. 그 다음에 한강유역, 그렇죠? 차지. 근초고왕, 백제왕이죠, 백제. 백제 전성기고 평양성을 공격하고 마한 지역을 통합하였다. 그렇죠? 광개토대왕, 설명할 필요 없는 그런 왕이죠. 광개토대왕 고구려. 만주를 차지하였다. 3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역사서입니다.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했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돼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1번의 경국대전, 2번의 삼국사기, 3번의 조선책략, 4번의 팔만대장경. 정답은요, 바로 삼국사기죠. 예. 경국대전은 이게 뭡니까? 조선의 기본법전. 어느 왕 때라고요? 그죠? 성종 때 반포가 됐어요. 3번의 조선책략. 조선책략은 우리 개화기 때인데요. 개화기 때. 개화기 때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책입니다. 팔만대장경, 이게 언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예, 고려. 몽골 항쟁 시기에 만들어지죠. 4번 봅니다. 기역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민왕의 반원 정책, 친원 세력 제거, 정등갱성 이문수 폐지. 자, 이 기역은 바로 공민왕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의 장영용 설치, 2번의 금강가야 정복, 3번의 쌍성 총관부 공격, 4번의 치안유지법 제정. 정답은 바로 3번이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장영용은 우리 언제예요? 조선의 정조죠, 정조. 정조의 호위부대. 예. 금강가야를 정복한 것은 신라죠. 어느 왕이에요? 법통왕.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바로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기 위한 바로 탄압법이에요. 5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은 이상적인 유교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여 군사 업무 특정 인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의정부에서, 어디서요?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라고 했어요. 의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정치를 얘기합니다. 1번의 골품제, 2번의 육조직계제, 3번의 헌병경찰제,
4번에 의정부 서사제. 정답은요? 바로 의정부 서사제죠. 의정부가 중심이 돼서 나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골품제가 뭐예요? 이건 신라죠, 신라.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 엄격한 신분제도.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의정부 서사제하고 대조적인 그런 정책이죠. 조선의 태종을 물을 때 나오는 겁니다. 왕이 육조를 직접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 밑에 있는 육조에 직접 지시를 하고 육조는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육조직계제. 헌병경찰제는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경찰의 업무를 헌병이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6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개항 이후 근대적 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1883년 근대 학문과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했죠.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근대적 교육기관을 찾는 문제죠. 1번에 태학, 2번에 국자감, 3번에 성균관, 4번에 원산학사. 정답은 4번에 원산학사죠.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 소수림왕 때 만들었고요. 국자가문요. 고려시대. 우리 성균관은 조선의 교육기관이죠. 정답은 원산학사고요. 이 원산학사는 사립이에요. 사립. 사립이고요. 우리 관립,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로는 최초로 유경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립은 유경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조선 후기 순조, 헌종, 철종 3대의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 가문인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의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 형태. 그렇죠? 왕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 형태. 이게 뭐냐라는 거죠. 1번에 도병마사, 2번에 세도정치, 3번에 무신정권, 4번에 동북공정. 정답은 바로 2번에 세도정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병마사는 이게 뭡니까?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최고 회의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선 후기 19세기죠. 19세기에는 이렇게 외척 가문인 안동기씨나 풍양주씨 같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고요. 무신정권은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고려죠, 고려. 고려시대 세워지는 것이고, 동북공정. 이 동북공정은 바로 중국이 만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강화 정책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만주에 대한 영향력이 한반도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8번 봅니다. 밑줄 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차관이 도입되면서 대한제국의 빚은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뭐라고요? 빚이 1,3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대요. 이에 1907년 대구에서 성금을 모아 빚을 갚자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대한매일신보, 대표적인 신문사입니다. 등 언론사가 후원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빚을 갚자라고 하는 것이죠.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1번에 형평운동, 2번에 북벌운동, 3번에 국채보상운동, 4번에 서경천도운동. 정답은 바로 국채보상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라 빚을 갚자. 그렇죠? 형평운동은 이게 뭐죠? 이거는 백정에 대한 1920년대에 나온 것인데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백정차별 철폐를 주장한 것이 바로 형평운동. 북벌운동은요. 요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 대한 복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벌운동이에요. 국채가 뭐예요? 나라빚. 나라빚을 갚자라고 하는 것이고, 서경천도 운동은 이거 언제 일어나죠? 그렇죠. 고려. 묘총이 주장한 것이죠. 개경은 지세가 끝난 도시이기 때문에 서경, 평양으로 옮겨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